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 있나요?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 걸까? 저는 지난 1년간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 50분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예술가.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단 세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대화법입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대화 방식을 들어보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의 대화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수진 씨의 이야기 62세. 수진 씨는 두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큰아들 도연이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의사, 둘째 지훈이는 IT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 비결이 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저는 절대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매일매일 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큰아들 도연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수학 시험에서 70점을 받아서 풀죽어 있었대요. 반 평균이 85점이었거든요. 보통 부모라면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못했어? 다른 애들은 다 잘했는데. 너만 못했네, 이런 말들 하시죠? 그런데 수진 씨는 달랐습니다. 도연아, 너는 친구들을 정말 잘 챙기더라. 오늘도 준비물 없는 친구한테 내 것 빌려줬지? 엄마가 봤어. 아이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수학 점수 때문에 혼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도연아, 너는 집중력이 정말 좋아. 어제 레고 만들 때 3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집중했잖아. 이런 집중력이 있으면 수학도 금방 늘 거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대신 다른 영역의 장점을 먼저 발견해주는 대화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도연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라 나는 집중력이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집중력으로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효과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지는 대화법. 이 대화법은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도연이가 의대 본과 4학년이 되어서 인턴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난 의사가 될 재료가 아닌 것 같아요. 동기들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손도 떨려서 수술은 꿈도 못 꿀 것 같아요. 그때 수진 씨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도연아, 지난주에 내가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을 때 보니까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도연이가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어.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따뜻함은 타고난 거야. 실력은 시간이 지나면 늘지만 그런 마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거든. 이 한마디가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도연 씨는 환자들에게 마음이 따뜻한 의사라는 평가를 받는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현실적인 적용법. 여러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왜 그랬어? 라는 추궁 대신 어떤 생각이었어?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랬어? 는 아이를 방어적으로 만들어요. 변명을 하게 만들죠. 하지만 어떤 생각이었어?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이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게 되고 부모는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미경 씨의 실제 경험. 57세 미경 씨의 사례를 더 들려드릴게요. 딸 서연이는 현재 변호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국어 점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서연이는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 나 국어가 너무 어려워. 요즘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나만 못하는 것 같아. 그때 미경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세요. 서연아,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어? 추궁이 아닌 질문. 문학 작품 분석하는 거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구나. 그런데 서연아, 너는 평소에 사람 마음을 정말 잘 읽더라. 친구가 힘들어할 때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 주잖아.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면 작가의 마음도 분명히 읽어낼 수 있을 거야. 이 대화 이후에 서연이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맞아. 나는 사람 마음을 잘 읽어내잖아.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문학작품을 읽을 때도 작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를 생각하며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았고, 지금은 가정법원에서 가족상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대화법의 핵심 정리.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화법의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교하지 않기. 다른 애들은 이라는 말은 절대 금지. 두 번째, 장점 먼저 찾기. 부족한 부분보다 다른 영역의 강점을 발견해 주기. 세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기. 왜? 보다는 어떤? 무엇을? 같은 열린 질문. 네 번째, 미래 가능성 제시하기. 너의 이런 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잘할 거야.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셔도 자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계신가요? 혹시 공부해, 숙제했어?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말들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어떤 기분이야? 또는 오늘 가장 재미있었던 일이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아이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실패에 대한 부모의 관점입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아이의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놀라게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은지 씨의 놀라운 반응. 59세. 은지 씨의 아들 준호는 현재 성공한 스타트업 CEO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유찬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일이에요. 유찬이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공약도 만들고 포스터도 직접 디자인하고 친구들한테 지지를 호소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유찬이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친구들이 다 우스워할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학교에 다녀?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돼. 엄마는 내가 열심히 한 걸 알고 있어. 이런 위로를 하겠죠. 그런데 은지 씨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찬아, 떨어져서 다행이다. 아들은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위로는 안 해주고 왜 다행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요? 왜 다행이에요? 지금 실패해봐야 나중에 더 큰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일찍 배우는 거야. 이런 경험이 없으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실패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은지 씨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찬아, 너 이번에 준비하면서 뭘 배웠는지 생각해봐. 포스터 디자인도 배웠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연습했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익혔잖아. 이 모든 게 너의 자산이 된 거야. 하지만 결과는 꼴찌였잖아요. 결과는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너가 성장했다는 거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이 대화 이후 유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놀라운 변화. 유찬이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하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내 창업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대학교에 가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도전했고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성공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유찬이는 지금도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진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때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배웠거든요. 현정 씨의 의료진 자녀 이야기 64세.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현정 씨의 아들 민재는 현재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의과대학 다닐 때 한 번 유급 위기에 처한 적이 있어요. 해부학 시험에서 낙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제 시험에서도 떨어지면 유급이었습니다. 민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엄마, 나 의사 못할 것 같아. 해부학도 못하는데 어떻게 의사가 돼? 차라리 전과하고 싶어. 그때 현정 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들어보세요. 민재야, 의사가 되는 길이 쉬우면 아무나 다 의사가 되겠다. 지금 힘든 건 그만큼 깊이 배우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은 다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각자 어려워하는 부분이 다를 뿐이야. 너는 해부하기 어렵지만 환자와 소통하는 건 친구들보다 훨씬 잘하잖아. 의사에게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능력이야. 구체적인 격려 방법. 현정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재야,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나중에 환자를 치료할 때 더 꼼꼼하고 신중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쉽게 통과한 사람보다 오히려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될 수도 있어. 민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결국 재시험에 통과했고 지금은 환자들에게 꼼꼼하고 신중한 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패를 대하는 올바른 부모의 자세. 여러분, 이 사례들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1.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2. 실패에서 배울 점을 찾아준다. 3.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해준다. 4. 미래의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이런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실패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을 주고 결과적으로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듭니다. 실제 적용 가이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실패로 좌절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이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이번 경험에서 뭘 배웠다고 생각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절대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했어? 비난 다른 애들은 안 그러던데? 비교 엄마 아빠가 말했는데 왜 안 들었어? 자책.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계셨어요. 당장의 실패나 성공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 경험이 우리 아이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시험 점수 하나, 경시대회 결과 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얻는 성장에
더 큰 의미를 두셨습니다. 여러분도 자녀의 실패 앞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구나. 이런 마음가짐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의 자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자녀의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성공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헌신적인 부모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정숙 씨의 철칙 68세. 정숙 씨는 두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큰딸은 현재 국제변호사, 아들은 성공한 건축가입니다.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런 답을 해주시더군요. 사랑한다고 다 해주면 아이가 약해져요. 저는 일부러 엄마가 해줄 수 없는 일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훈련. 정숙 씨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가방 챙기기, 숙제 확인하기, 준비물 준비하기 마이너스 모든 걸 아이 스스로 하도록 했습니다. 엄마, 내일 미술 시간에 색연필 가져가야 하는데 어디 있어요? 서랍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봐. 엄마는 모르겠어. 처음에는 아이가 투덜거렸다고 해요.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챙겨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해주냐고요. 하지만 정숙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대신 해주면 너는 영원히 못하게 돼. 지금 연습해야 나중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자연스러운 결과 경험하기. 당연히 실수도 많았어요. 준비물을 빼먹어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하고 숙제를 안 해가서 친구들 앞에서 창피 당하기도 했죠. 그런 날 집에 와서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챙겨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때 정숙 씨가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맞아. 엄마가 챙겨줬으면 오늘은 창피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러면 너는 평생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 오늘 창피한 건 하루지만 스스로 못하는 건 평생 문제야.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실수 안 할 것 같지 않아? 오늘 경험했으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준비물, 숙제, 가져갈 것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챙겼습니다. 성인이 된 후의 효과. 지금 큰딸 수연 씨는 국제 변호사로 여러 나라를 다니며 일하고 있어요. 그런 수연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엄마들은 다 해주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해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주신 가장 큰 사랑이었구나 싶어요. 선미 씨의 진로 선택 이야기 61세.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선미 씨의 딸 지은이는 현재 유명한 회계법인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진로 선택에서 정말 인상적인 일이 있었어요. 지은이가 고2 때였습니다. 문과와 이과 중 선택해야 하는 시기였죠. 아이는 완전히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 나 뭘 선택해야 할까요? 수학은 어렵지만 문과 가면 취업이 어렵다고 하고. 어떻게 하죠? 보통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와 함께 고민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상담 선생님과도 상의하고 결국 부모가 판단해서 조언해 주겠죠. 그런데 선미 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내가 선택해야 해.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도 내 인생이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조사하게 만들기. 선미 씨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내가 직접 조사해봐. 문과와 이과의 차이점, 각각의 진로, 앞으로의 전망. 모든 걸 내 스스로 알아보고 결정해. 지은이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조사했어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선배들한테도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진로 관련 책도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과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사람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 지은이는 문과를 선택한 후에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물론 수능에서 수학이 어려웠고 취업 준비할 때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 결과 지금은 회계 분야에서 정말 성공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지은 씨가 지금도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직접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 엄마가 대신 결정해줬다면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라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성인 자녀에 대한 태도.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영애 씨 70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들 태훈이는 현재 성공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태훈이가 30대 초반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하려고 해요. 보통 부모라면 걱정부터 할 텐데 영희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IT 솔루션 개발하는 회사요. 하지만 자본금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많은 부모들이 그럼 엄마가 도와줄까? 라고 할 텐데 영희 씨는 달랐습니다. 그럼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야? 은행 대출도 받고 지금까지 모은 돈도 있고 충분히 계획을 세웠구나.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 신뢰와 지지의 차이. 영희 씨는 아들에게 돈을 대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더 큰 것을 주었어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혹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너는 강한 아이야. 태훈 씨는 이 말이 그 어떤 물질적 지원보다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저를 믿어준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용기가 됐어요. 실패해도 괜찮다. 엄마는 나를 믿는다는 생각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었거든요. 올바른 독립심 교육법. 여러분,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독립심을 길러주는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1. 나이에 맞는 책임을 주기. 초등학교 자기 물건 챙기기, 숙제 관리하기. 중고등학교 진로 선택 참여하기, 시간 관리하기. 성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하기. 2. 실수의 자연스러운 결과 경험하게 하기. 부모가 미리 방지하지 말고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기. 실패했을 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기. 3. 선택의 기회 주기. 작은 것부터 스스로 선택하게 하기.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게 하기. 4. 믿음 표현하기. 너는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하기. 도움을 주기보다는 지지와 격려 보내기. 현실적인 적용 방법.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오늘부터 가방은 아이가 직접 챙기게 하세요. 준비물을 빼먹어도 학교에 갖다 주지 마세요. 대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안 빼먹을까? 함께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진로나 학습 방법에 대해 조언보다는 질문을 하세요. 엄마 생각에는 대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세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스스로 해결할 시간을 주세요. 자녀가 성인이라면 조언자가 아닌 든든한 지지자가 되세요. 넌 어떻게 생각해? 와 엄마는 내 판단을 믿어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물질적 도움보다는 정서적 지지에 집중하세요.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부모님들의 3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장점을 인정하며 성인이 된 후에도 격려를 멈추지 않는다. 2. 실패를 부끄러운 게 아닌 성장의 기회로 바라본다. 3. 부모가 대신 살아주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한다.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좋은 대화법이 있어야 아이가 실패했을 때도 부모와 소통할 수 있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아이가 독립적으로 도전할 용기를 가질 수 있으며 독립심이 있어야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 자녀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은 50분의 성공한 부모님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된 비밀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생각이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자녀가 실패했을 때 이 경험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너는 할 수 있어 라며 믿고 기다려주세요.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자녀는 분명히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원칙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녀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기술이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